이번 강좌에서는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맛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해 가지고 파이썬으로 어떤 이 명령어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수라든 넘버 수라든지 스트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실습들을 다루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파일 단위로 수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인터프리터만 가동시키면은 한 줄 명령어 쳐서 동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일 단위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S 코드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텐데요. 그 VS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오른쪽에 그 검정 화면과 같이 3분할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왼쪽 편에는 내가 현재까지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고, 이제 새로운 파일을 집어넣어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밑에 이제 있는 그 커맨드 창이 나타나는데, 이런 쪽에서는 이제 파이썬을 인터프리터를 가동시켜 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기반으로 파이썬을 구동시킬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인터프리터 기반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파이썬 커맨드 터미널에서 커맨드 창에서 먼저 파이썬 해가지고 파이썬을 구동시키면요, 파이썬 프라이머리 프롬프트가 나오죠. 뼈쪽가루 3개로 연결된 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터프리터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래서 여기서는 한 줄짜리 명령어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파이썬이 지원해주고 있는 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수도 다룰 수 있고 실수도 다룰 수 있고 심지어는 복수수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 이렇게 쳐주면은 4라는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한 줄 단위로 명령어를 칠 수가 있고, 또 이 샵 운물정자에서 쳐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커멘트가 됩니다. 소위 이제 주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무 실행을 안 해주고 인터프리터가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내 명령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술하고자 할 땐 이런 운물정자를 가지고 옆에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다가 뭐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이다라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4밖에 안 나오죠. 즉 운물정자로 표시되는 부분은 주석질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무시하고 명령어만 실행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쉬운 덧셈 같은 거, 뭐 뺄셈 같은 거 마음대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죠. 정수 단위로. 그리고 또 이제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 빼기 5 곱하기 6 나누기 4 이제 이런 걸 할 때 결과는 5.0이 나오죠. 이렇게 덧셈 뺄셈 수식만 나열해주면 그냥 결과가 딱 나. 꼭 계산기처럼 동작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8 나누기 5 뭐 이런 식으로 쳐주면은 1.6하고 칩니다. 이 C 같은 경우는 정수끼리의 나눗셈이면 결과를 정수로 찍어주지만, 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는 결과가 실수로 나오면 실수로 나오고 정수면 정수로 나옵니다. 근데 나는 결과를 정수로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기호를 다른 걸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 나누기 2개를 쳐가지고 8하고 나눗셈 5 하면은 1을 찍죠. 이건 뭐냐면은 그 결과를 정수로 답해달라 이건데, 그 정수를 답해줄 때 어떤 형태냐면 그 값에 대한 플로우를 찍어주게 됩니다.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그 실제 값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8 나누기 5 하면 실질적으로는 1.6인데 1.6보다 작은 정수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것들 중에서 가장 큰 수기 때문에 1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 정수 계산해서 3 이러면은 2가 2를 찍죠. 원래는
2뭐 xx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것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즉 2, 1, 0, 마이너스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수면 2가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음수인 경우 이렇게 찍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을 찍어요. 마이너스 2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것들 중에서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찍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 플로우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좀 아실 텐데 변수에다 값을 할당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드스에는 20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에는 5 곱하기 9 이걸 할당하겠다. 이래 놓으면 이제 위드스라는 변수에는 20이라는 정수값이 저장되고 하이트에는 45가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가지고 그냥 곱셈하면은 그 결과값이 그냥 나오죠. 20 곱하기 45 그래서 9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에다가 동일한 값을 하고자 할 때 그대로 나열시켜 주면서 같은 값을 나열해 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x, y, z 최종 다 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이때는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z에다 제로를 할당한 다음에 그 z라는 값을 또 y에 할당하고 그 y 값을 또 x에 할당해서 결국 다 제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뭐 정수 이런 걸 다 다룰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복소수까지 다룰 수가 있어요. 이 복소수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 다닌 사람들은 배웠을 텐데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 수학에서 배울 땐 i라는 걸 갖고 표현하는데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j라는 문자를 갖고 표현해요. 보통 이제 i라는 문자가 루프나 이럴 때 변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j라는 걸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j 하면은 이 복소수는 요게 실수 파트고 여기 허수 파트예요. 그래서 실수 파트가 a이고 허수 파트가 b인 복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j 저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j 곱하기 2j 이제 복소수끼리 허수끼리 곱한 거죠. 자, 그러면은 2j 곱하기 2j니까 4하고 j 제곱이 나오겠죠. j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4하고 0j가 됩니다. 즉 실수 파트는 마이너스 4하고 그 허수 파트는 0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소수를 다룰 수도 있고 이런 복소수는 컴플렉스라는 그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빌트인 함수가 있는데 이 컴플렉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5,26 이러면은 5 플러스 6j 이라는 복소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소수를 가지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5j 플러스 6 플러스 2j 뭐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9 플러스 7j 이렇게 나오겠죠. 복소수 실수끼리 혹은 허수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또 복소수 곱셈도 가능하고 복소수 나눗셈도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j 나누기 1 플러스 3j 이렇게 식으로 치면은 뭐 0.7 뭐 하고 마이너스 0.1j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굉장히 실수 파트로 다 나오죠. 실수와 허수 파트. 근데 이제 저 예제에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2j 나누기 1 플러스 1j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은 1.5 더하기 0.5j 이렇게 실수 파트 0.5 허수 파트 실수 파트 1.5 허수 파트 0.5인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변수, 이거 이제 복소수를 나타내는 변수 a에다가 복소수를 하나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그 이제 이 a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복소수 객체를 나타내는, 즉 1.5 더하기 0.5j라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복소수 객체예요. 그럼 이 객체 중에 이 복소수의 실수 파트가 얼마냐 하는 걸 알고 싶을 때는 보통 이제 돛들을 갖고 씁니다. 나중에 상세한 건 다 다룰 텐데, 그래서 이 객체 점하고 리얼 실수 파트이기 때문에 리얼 하고 찍어주면 1.5다. 그 이 복소수의 실수 파트는 0.1.5다라고 나타내주고, 또 그 뭐 허수 파트는 얼마냐 알고 싶을 때는 a 닷 아까 얘기했듯이 img 하고 찍어주면은 0.5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의 이렇게 어떤 변수의 복소수도 할당할 수 있고, 뭐 정수도 할당할 수 있고, 실수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좀 알아두면 유용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세금 세율이 12.5%다. 그러면 이제 이게 퍼센트를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게 12.5%다. 자, 그래서 어떤 물건값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5원이다. 이렇게 냈을 때 100.5원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겠느냐? 그러면 이제 세금은 그 프라이스에다가 우리가 그 세율을 곱해주면 되죠. 텍스 레이트를 곱해주면은 12.562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원가면 그러면 세금을 원가에다 더해서 소비자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드냐? 프라이스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 12.562호, 즉 텍스 곱하기 프라이스를 더해주면 되죠. 근데 앞줄에 있죠. 앞줄에 있는 걸 또 쓰기 귀찮을 때 언더바를 쳐주면은 앞줄에 있던 표현식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있던 표현식을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즉 이렇게 언더바를 찍어주면 마지막에서 프린트했던 표현식을 그대로 그 값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562호를 그 이제 100점 얼마에 더해준 거죠. 그래서 전체 100.5에다가 12.562호를 더하면 113.0625. 이걸 이제 소비자가로 계산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소수점 4자리라서 복잡 좀 기니까 소수점 2자리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올림 시키라는 그 라운드라는 그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전에 했던 식을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디스플레이 해줘라 하면 113.06이면서 소수점 2자리까지 하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오게 되죠. 이렇게 숫자를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지원해 주는 또 변수의 그 유형 중에 문자열 스트링이 있습니다. 아주 스트링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데, 파이썬에서 스트링을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싱글 인용 보호하고 그 이중 인용 보호, 그다음에 이거 싱글 인용 보호 3개짜리 쓰는 거 하고 더블 인용 보호 3개짜리 쓰는 게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반드시 이 넷 중에 하나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냥 스팸 에그스 이렇게 치워버리면 오류가 나버려요. 이건 명령문인데 이렇게 치면은 명령문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스트링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글 인용 보호를 써가지고 치면은 그대로 그냥 나오죠. 아니면 더블 인용 보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또 상관없고, 이게 3개짜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또 이 더블 인용보 3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이제 이런 3개짜리는 보통 긴 롱 스트링에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은 하나짜리나 2개짜리를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어떤
인용부호 안에 또 인용부호를 그 내용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doesn't 한다고 할 때 s하고 n하고 콤마 치고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치면 이제 이렇게 쳐버리면 오류가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이제 부호 구분이 안 되죠. 저럴 때는 이제 이중인용 부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싱글 넣어주면은 저 그 이중인용 부호 안에 싱글 인용 부호는 하나의 자기 문자처럼 취급해서 그냥 결과가 나오고, 또 거꾸로 싱글 인용 부호 속에 싱글 인용 부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처럼 에러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걸 이중짜리를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게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싱글 인용부를 했을 때 그 안에 이중 인용부를 치면은 문자로 취급해서 그냥 쳐주고, 또 싱글 인용부 안에 그러니까 이중 인용부 안에 싱글 인용부를 쓰면은 또 문자처럼 취급해서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싱글 인용부로 해서 다 쓰겠다. 그러면 싱글 인용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때는 이거는 내용이다 해서 특별 문자, 특수 문자로 사용하는 백슬래시를 갖고 쓰면 돼요. 백슬래시 콤마를 해주면 이게 요건 이제 싱글 인용부호 속에 들어가는 인용부호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써주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슬래시를 가지고 특수 문자화 시켜서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 백슬래시하고 또 치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백슬래시 붙은 건 특수 문자로 해서 사용돼서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특히 또 여기서 굉장히 긴 스트링을 하고자 할 땐 보통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은 명령어가 끝이다라는 걸 의미로 받아먹는데, 연결해서 명령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다. 그럴 때는 끝에 백슬래시를 갖고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돼. 그리고 그 내부에 그 라인 안에 스트링 안에 들어 있는 백슬래시 n 하고 이제 백슬래시 n 친 거는 뉴 라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하고 백슬래시 n을 쳐주면 요 n은 이제 뉴 라인으로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매치가 안 됐군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지금 시작을 이걸로 했기 때문에 저거 시작을 했는데 하나짜리를 써갔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로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면서 그 내부 그것이 그대로 찍혀 나오죠. 이때 요 백슬래시 n은 그 문자로서 취급돼 가지고 그 안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두 줄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되면은 하고 슬래시 n 하고 백슬래시 해주면은 여기서 연결해서 명령문이 계속 연결해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헬로우를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한 줄 넘어가는 두 줄 이상 갈 때는 마지막에 백슬래시를 가지고 연결시켜줘라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특별히 이제 R이 붙는 R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R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스트링을 집어넣어주면, 자, 이거는 전혀 가공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R을 안 붙이면 백슬래시 N 같은 거는 뉴 라인으로 다음 라인으로 바꿔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나타난다. 즉
그래서 이렇게 헬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프린트 헬로를 해버리면은 요거 적혀있는 거 그대로 나오죠. This is red string 하면서 친구 요 뉴라인이 그대로 나오고 백슬래시 그대로 나오고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에 대해서 재밌는 이제 그 기능이 있는데, 이 스트링은 파이썬에서 배열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그 인덱스 갖고 단어 하나를 읽어내고 그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워드는 하고 help라는 단어와 a라는 단어를 플러스 한다는 얘기는 스트링 사이에서는 플러스를 치면 두 개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컨캐트네이션 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워드를 한 변수에 이제 할당한 걸 뭔가 보면 help a 하고 나오죠. 둘이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해주고, 그 워드를 해서 스탑 5를 해주고 또 플러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뾰족가루를 연 것과 워드 변수에 할당된 스트링을 5번 반복하는, 즉 이 스트링에다 곱셈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은 곱셈을 하면 반복 기능입니다. 그래서 5개의 워드 변수에 할당된 스트링이 연결돼서 나오고 마지막에 뾰족가루 닿는 게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워드라는 단어를 그 배열의 인덱스처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워드하고 4 이렇게 쳐주면은 A를 찍게 되죠. 그래서 0, 1, 2, 3, 4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0하고 2 찍어주면 0부터 1까지 요 인덱스보다 하나 적은 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0하고 n 해주면은 0부터 n 빼기 1까지 가요. 요건 항상 파이썬의 그 규칙이고 모든 언어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C도 그렇고. 그래서 뭐 워드에 0, 2 치면은 0, 1 두 자를 찍죠. H2. 그리고 워드하고 2, 4 이래 주면은 2, 3을 찍겠죠. LP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워드하고 앞부분은 생략하고 2 이래 주면은 그 앞부분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0부터 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1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아까 H랑 똑같은 걸 결과를 내겠죠. 또 이 거꾸로 이제는 앞부분은 적었는데 뒷부분은 생략한다 하고 콜론 사이에, 그러면 2부터 끝까지예요. 그 단어 끝까지. 그래서 H 빼고 LPA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먼대로 X 해주고 연결 붙인다. 붙여가지고 워드 어디랑 붙일 거냐 1하고 끝 해주면은 1부터 끝까지 하고 X를 앞에 붙여갖고 1부터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H자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XELPA가 돼버리는 거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워드하고 마이너스 1 하면 이거는 맨 마지막 숫자를 의미해요. 맨 마지막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help a니까 그 a를 찍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그 마지막 문자 전 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p가 나오겠죠.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링 갖고 다루는 것도 상당히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이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파이썬 이 프라이머리 프롬프트가 나오고 쳐주는 우리가 집어넣는 이 문자들은 다 명령어들이에요. 이제 이 명령어가 뭐 저런 이제 인티저 갖고 덧셈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파이썬이 지원해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를 호출할 때 프린트하고, 프린트도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고 있는 화면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때 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함수죠. 이건 꼭 알아둬야 할 함수예요.
여기다가 대고 뭐 헬로 월드 하고 이제 찍어주면 헬로 월드를 찍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프린트문은 하나의 함수 이름이에요. 이 전체는 이 명령문이고요. 요 이제 프린트 함수인데 요 프린트 요걸 따져보면 이제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쉽게 볼 수 있겠죠. 함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동작하기 위해서 안에다 파라메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라메타에 대응되는 인수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펑션 아기먼트 함수 인수고, 그래서 이런 함수 인수들은 반드시 괄호를 소괄호를 가지고 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파이썬 함수도 이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소문자 대문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 파이썬을 지금 이제 인터랙티브한 모드에서 동작을 시켰는데, 인터랙티브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줄 한 줄 들어가니까 긴 프로그램 같은 건 하기가 좀 그렇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프리터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 명령어 한 줄 한 줄 치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은 한 줄짜리 명령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두 줄 이상 여러 긴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순서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제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S 코드를 쓰는데 이런 두 줄 이상의 파이썬 명령어들을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시킬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은 파일을 파이썬에서는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작시키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S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서 일단 큐 해가지고 인터프리터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파일 기반으로 실행시키고자 할 때는 여기 가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파이썬 디렉토리인데 내가 지금 파이썬 폴더를 만들어 놓고 요 밑에 내가 여기에 쭉 보이는 게 제가 여태 지금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싶을 땐 여기서 이제 파일을 열고자 할 때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있죠. 요거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고 요거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뉴 파일이라고. 그래서 요걸 찔러주면은 이제 만들 파일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이 테스트 점 파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찍어주면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죠. 이제 이건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이브 시키려면 일단 컨트롤 S 치려면 이제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각계표가 나왔다는 건 세이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짜놓고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고자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걸 쓰든지 run python 하든지 이 삼각형을 눌러주면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커맨드 창에 요 실행한 결과가 나옵니다. 헬로 월드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요 마이 테스트 파일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 파일 단위로 딴 데 가서 실행시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이제 커맨드 창에 가서 이렇게 파이썬 hello.py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VS 코드를 쓰면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행을 그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팁을 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 이제 파이썬 가지고 실습을 많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모아놓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C도 해야 될 거고 또 자바도 해야 될 거고 C++도 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 C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가능하면 요 코딩 플라자 여기 이쪽 폴더는 코딩에 관한 프로그램들만 모아놓는 곳이다 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그 코딩 플라자 아래다가 파이썬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자바 여러분이 이제 배울 랭귀지에 대해서 다 폴더를 하나씩 생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VS 코드를 시작할 때 파일 메뉴에서 오픈 폴더를 클릭해서 그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선택해 주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왼쪽 여기에 여러분이 만드는 이쪽 부분에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쪽에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건 VS 코드 갖고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시키겠다는 뜻이고 이제 나중에 인터프리터를 하려면 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이썬만 실행시켜 주면 돼요. 파이썬만 이렇게 실행시켜 주면은 인터프리터 들어가서 한 줄짜리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게 맞나 하는 걸 테스트해 보고 싶을 땐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그 파이썬을 구동시켜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VS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그 여러분이 제작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는 폴더를 전문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VS 코드를 사용하면 되죠. 아까 했던 이런 파이썬 이제 텍스트 기반 스트링들 같은 거 할 때 여기 이제 파이썬은 유니코드를 지원합니다.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2바이트 갖고 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유니 그 16진수 유니코드 해가지고 011F 하면 이게 그리크 G 문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자들을 문자들의 스트링 같은 건 이제 str이라는 클래스 그 객체로 잡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 헬로 월드가 어떤 타입이니 하고 물어보면은 이 클래스 스트링 타입이 스트링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파이썬 갖고 잠시 실행을 해보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백슬래시 유니코드 0023 이 뭐니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우물정자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유니코드 갖고 이제 그 16진수입니다. 유니코드 갖고 알려주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캐릭터라는 또 그 파이썬이 지원해주는 그 내장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16진수로 해가지고 제로x23 지금 0023이죠. 제로x23이라는 코드가 문자로 뭐에 대응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달라. 그럼 우물정자를 찍어요. 거꾸로 이 ORD 오디네이트는 여기다가 대고 우물정자를 찍어주면은 이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를 찍어줘요. 유니코드가 이제 0023인데 그걸 이제 10진수로 해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10진수 16진수 23은 10진수로 35죠. 그래서 어떤 그 코드에 대한 문자가 뭐냐를 알고 싶을 때는 CHR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고 그 문자가 주어질 때 이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이 얼마냐 하는 걸 알고 싶을 땐 ORD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트링을 연결한다든지 아까 한 뜻이 사용할 때는 플러스를 사용하고 그 어떤 스트링을 몇 번 반복하겠다. 그러면 이제 곱셈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이제 다 해봤죠. 그리고 이제 그 인용부 같은 거 쓸 때는 이 싱글과 더블 인용부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인용부를 내용으로서 집어넣고자 할 때는 백슬래시에서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준 걸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갈 겁니다. 거기 옆에 실행해 놓은 화면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긴 문장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싱글 인용부 3개짜리를 쓰든지 더블 인용부 3개짜리를 쓰든지 여러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긴 문장은 뭔가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 특별히 그렇게 쓸 이유가 별로 많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자, 이런 수와 스트링 외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셋 이런 것과 같은 고급 자료 구조도 이 파이썬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 구조를 그리고 고급적인 자료 구조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넘파이라든지 매트플로트리브라든지 TK-인터, 판다스, 케라스, 오픈CV 등 다양한 그 패키지들이 있어가지고 다 아주 방대한 응용에 적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게 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로 지금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인터랙티브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겠다 그러면 인터랙티브하게 쓰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뭐 A, B는 0, 1 그리고 이제 반복을 돌아가는 반복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찍죠. 11, 2, 3, 5, 8. 즉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10가지에서 10가지 피보나치 1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나열해라.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나열하면은 이제 저게 이제 뭐 100이 되면은 1000이 되면은 이제 1000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찍게 되겠죠. 저게 이제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는 알죠. 처음에 두 수를 정해주고 이 앞에 두 수를 적어서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두 수 더해서 여기 나오고 두 수 더해서 또 나오고 두 수 더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내는 이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일 처음에 두 수 A, B를 초기값 0과 1을 세팅해주고 그 다음 수를 이제 앞에 두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피보나치 수를 만들어내라 그랬으니까 이제 B를 찍어주면서 그 다음 수는 뭐로 만드냐면 A는 B가 되고 B는 A 플러스 B가 되는 아주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건 C나 이런 데서 보기 힘든 문법인데 이렇게 두 수를 한꺼번에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튜플 개념으로 할당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myTest.py를 한번 이제 수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보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한다. 뭐 파일에서 이게 주석을 달든다. 주석을 달고 싶을 땐 피보나치 시리즈 뭐 이렇게 적어주고 요건 이제 인터프리터랑 관계가 없어요. 이제부터 프로그램 들어갈 때 A, B는 뭐 0, 1 놔주고 그리고 while B가 뭐 100보다 작은 동안에 해서 프린트 B를 찍고 그 다음에 A, B는 A에는 B를 넣어주고 B에는 A 플러스 B를 넣어주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면 돼요. 요거를 이제 저장을 시키고 실행을 하면 요거만 눌러주면 되죠. 자, 여기서 요 전에 이제 피보나치 빠져나와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면은 저렇게 금방 찍죠. 100까지에서 11, 2, 3, 5, 8, 13, 21에서 89까지 해서 찍어내죠. 100보다 작은 피보나치 시리즈를.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린트 문 할 때 B를 이제 찍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한 줄 단위로 찍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연결해서 찍고자 할 때는 프린트해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옵션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프린트하고 이제 그 엔드라는 거를 엔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끝을 뉴라인을 안 하고 엔드는 이 스페이스로 해서 찍어주라. 뭐 이렇게 돼서 돌리게 되면은 이게 한 줄로 찍어버려요. 1, 2, 3에서 스페이스 간격으로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엔드가 말이 없으면 뉴라인인데 그 끝은 스페이스 갖고 하나 해주라 하면 저렇게 스페이스 하나 띄어서 찍어주죠. 굉장히 그 효율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umpy하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게 이제 numpy라는 그 패키지예요. 그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데 요런 이제 정규분포 함수 같은 것들을 그려내죠. 아주 쉽게 그려요. 요건 이제 numpy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numpy하고 matplotlib 패키지를 또 사용해서 삼각함수가 흘러가는 것을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탁 커트해서 잡아낸 캡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지가 그것도 이렇게 이제 numpy하고 matplotlib을 가지고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경우에 반드시 numpy라는 여기서 이제 모듈인데 이런 것들을 임포트해오고 또 matplotlib도 임포트해야 돼요. 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 파이썬 맛보기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